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오늘도 스픽스는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드디어 2월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2월입니다. 여전히 겨울이지만 그래도 2월은 새봄의 기운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온통 희망뿐인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해 스픽스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방송,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스픽스 쇼핑몰 애용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시사평론계의 최고봉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최고봉이라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최고봉 씨 어서 오십시오. 제가 네. 무슨 최고봉 씨 어서 네, 오세요. 꼬봉 노영희 씨고요. 네. 최고봉의 이름분입니다. 네. 어유 고맙습니다. 네, 한 분 더 오셨습니다. 확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말하는 전계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그건 그런데 정치 현안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에서 빨리 탄핵을 하자, 제대로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 이런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기도 했는데요. 설을 맞아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신정 때 가기로 했던 건데 이건 뭐 당연한 행보죠. 근데 묘하게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만나기 전에 임종석, 김부겸, 김경수 씨 등이 일제히 포문을 여는 것처럼 이재명 체제 또는 뭐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나섰어요. 일종의 기획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대선 행보를 하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뭐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참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계산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에서 뭐 꼭 분란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제 존재감을 본인들이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취재가 좀 돼야 되는데 직접 취재가 안 되니까 간접으로 이렇게 좀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 했던 이제 도발적인 발언 때문에 방송을 몇 번 했거든요. 매우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발언은 잘못됐고 어떤 발언은 잘 됐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느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었다라거나 이런 류의 를 가지고 윤석열과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는 논평과 비평과 평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한 논쟁, 토론의 장에 올라와서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러면 일극체제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독선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었느냐 또 당에서 쫓겨나갔던 사람 또는 자발적으로 나갔던 사람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할 만큼 일이었느냐는 것은 저는 충분히 논쟁을 해야 하지만 이 논쟁의 끝이 저 사람은 배제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기획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감방에 있는 윤 씨와 국힘이 매우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주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저는 기획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김경수 지사의 평소 삶의 궤적을 보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통합주의자였고 스스로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갑자기 이재명도 비슷한 처지 훨씬 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한테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김경수의 워딩이 아니다라고 절대 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획자가 있다. 직접 취재는 안 됐지만 한 발 건너서 들어보니 누가 있다더라. 땡땡땡시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실명은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획자가 있다. 저도 사실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얘기하시는 정계한 대표가 말하는 그분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분이 땡땡땡인데 어떻게 두 분이 20년 아세요? 네, 20년심이라고 있어요. 연마시지 미소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 그분이 기획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란 게 우리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이 파악하시기엔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에서 기획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가요?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이낙연 씨는 아니겠군요. 네. 예, 예. 그 아니 호감을 댓글에 이낙연 나왔어요. 받는 사람보다는 뭐 주요 정치인이 그 사람의 기획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네. 필요할 경우에 이제 차용해서 썼는데 한때는 뭐 엄청나게 영향을 근데 행사했다 어쨌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좀 공격하는 방식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마치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엄청나게 가해자여서 그분들로부터 뭔가 그 피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우리들이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식으로 사실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봤어요. 오히려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쪽이 더 피해를 받지. 실제 그 지금 현재 뭐 대표나 현재 있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그분들이 사실 피해를 봤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공격하는 방식이나 이 대선 가도에 이제 참전하는 방식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김경수 지사가 했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런 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말이었는가?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납득이 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부적인 사정을 뭐 아주 치열하게 알지는 못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예컨대 뭐 그냥 한 명만 가지고서 그냥 쭉 이렇게 간다 이것보다는 좀 뭔가 경쟁하면서 좀 붐업을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 또 내지는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우리들도 좀 잊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좀 건전한 건강한 그런 종류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긍이 가고 그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공격하는 방식이 되게 비열하고 비겁하다 이러면 그거는 좀 지지자들로부터도 이렇게 좀 지지를 못 받을 것 같고 실제 이게 오히려 분열처럼 그러니까 불거지게 되면 오히려 안 좋고 특히 국민의힘이 이분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도 같이 공격하는 모양을 띠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으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실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나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판은 불발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게 계속 나온죠. 오늘도 김경수 지사 글을 떴었어요. 그건 이제 통합을 예, 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 통합을 하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이제 김경수 지사도 이렇게 불발탄이 될 줄 몰랐겠죠. 저는 기획자가 있었다고 한들 김경수 지사의 이 발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따져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제가 재판관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가립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인데 일단 분위기는 경남 쪽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부글부글하고 있다. 근데 이건 김경수가 아닐 것이다 라고 또 다수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의 평소 언행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더 만약 이런 게 나올 경우에 이제 큰일 난다 이것은. 그래서 약간의 실책이나 실수라고 보는 쪽의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기획에 의해서 움직였고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방식이 국힘과 거의 유사하다. 논쟁과 토론을 위한 이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야 너 사과해야 돼. 당 떠난 사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억울한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이제 경우에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은 부분은 정확하게 논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이제 최고회의를 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제 어제죠. 자 이거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은 여러 의견이 나오고 또 나간 사람은 섭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농객들은 이 부분에 논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이 터질 건데 계속.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는 국힘 쪽에서 오늘도 제가 이걸 2개나 봤습니다. 현수 욕설과 관련된 걸 다시 재편집해가지고요. 중국에 쎄쎄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원래 다 뭐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 내 원래 그런 거 모르냐. 심지어는 5.18에 대한 평가도 그 전두환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그걸 또 골라가지고요.
이재명이 한 말처럼 이렇게 바꿔서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지금 퍼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어떤 논의나 논쟁이 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그냥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데 이번에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 대표 말씀 중에 그러니까 김경수를 뭐 공격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네. 그러나 따져보자.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김경수가 윤석열한테 사면 당할 때 이재명은 사약을 받았다. 네. 근데 그거 뭐 말장난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내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잣대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윤석열 일당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얼마나 제대로 견제했는가, 야당의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잣대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상한 게요. 지금 이를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도대체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처음에 이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포문을 열었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 아니었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제가 뭐 정확하게 친분이 아주 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악감정 있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 데에 초석을 깔아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총선할 때도 얼마나 처음에 그 추미애 의원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투고 뭐 얘기 만들어내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서 그때 전현희 그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로 있는 서울 성동. 네. 네. 원래 임종석 씨 지역구라고 하는 거죠. 뭐 원래는 아니죠. 한 번 했었었죠. 그 전에 네. 이제 다른 분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홍익표도 그분이 있고. 나타났었을 때에도 아니 이분이 갑자기 왜 여기를 이렇게 사수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했던 얘기가 도대체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었냐, 이걸 얘기하고 증명해봐라, 이거였거든요. 당신이 여기다 무슨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표를 당신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무엇이었냐라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얘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내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키고 그랬을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는 윤석열 탄핵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여기 참전해야 되겠어. 너 우리 당에는 이재명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어느 누가 그것을 보고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분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예컨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는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해요. 드루킹 그 사건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자기가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 그 원인 제공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현재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사면되고 난 다음에 실제 여기 정계 복귀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어떤 식으로라든지 간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해준 게 있었나? 짧은 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들, 오히려 저는 차라리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 할 말을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되게 잘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꼭 이재명 꺾어야 되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제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해서 분열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사람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친명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김경수 너 보니까 예전에 야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무슨 짬짬해가지고 복권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저기야 나하고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자 대선 때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발언에 매우 진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처럼 평론가나 당원들은 이거 보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발언하는 거 자유인데 이 발언도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분열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다만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가 했던 것은 한 달 동안 본인이 고민하고 이것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고민이라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괄이든 추상적이든 종합적이든 아니면 편파적이든 다 담겨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말로 공격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시기도 맞지 않죠.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기획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산에서 했던 그 발언 중에, 자, 부산 경남은 김경수 지사, 대구 경북은 김부겸 전 총리를 중심으로 화합과 통합을 해야 된다. 자, 그것까지는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의 경쟁이 있더라도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분한테 제가 들으니 당분간 경쟁이 있더라도 화합과 통합을 하라. 당분간 경쟁이 있더라도. 그럼 누군가 이제 경쟁의 상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굴 염두에 둔 것이죠?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화합과 통합을 하라는 것과 당분간 경쟁이 있더라도 화합과 통합을 하라고 하는. 그런데 그 전날 김경수는 저격을 했습니다.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정권을 잡기를 바라고는 확실히 있지만 뭔가 마득자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평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의도잖아요. 의도. 그렇죠? 네.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포문을 연 것처럼 잇따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이재명의 만남이 성사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있고,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그게 내려와라, 그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재명을 리더십을 전면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뭔가 함께하자, 한 자리 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면 부정하기에는 너무 지금 약하죠. 그분들이. 자기들은 약하고 이재명은 세고. 그분들이 뭐 네. 내가 나선다고 해서 이게 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뻔히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서 뭔가 해서 이걸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약간 괘씸하다고 느끼는 거, 내지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고 윤석열 탄핵 소추시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한창 힘들었을 때 그땐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조용해요. 그리고 이제 민생을 조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조금 지쳤으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윤석열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갑자기 분탕질을 시작한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되게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결코 편안하게 지난번에처럼 박근혜 때처럼 윤석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게 네. 서부지원 폭동이 일어난 게 2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2주도 안 됐어요. 그리고 폭동 지금 중이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극우 네.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지금 행동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게 되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되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딛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는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 시기는 분열을 자중시키고 좀 통합하고 정말로 서로 간에 힘을 합쳐가지고 내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3-4명이 혹은 뭐 4-5명이 갑자기 막 한꺼번에 포문을 열면서 이 대표를 예를 들면 공격하는 방식처럼 보이게 되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앞으로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시끄럽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이나 혹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한테 주문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까? 자기 죽을 판인데. 내일 모레 유죄 나와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자, 너 다음에 대통령 될지 모르니까 통합하고 화합하고 해야 돼 라고 주문을 받을 시간이냐고요. 주문을 받을 시간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 주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구를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제가 불편한 것은
아니다 이게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마땅치 않다 정도를 좀 뛰어넘는 야 이재명 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데 공격하는 방식이 생산적 논쟁을 이끌어낼 만한 게 아니야. 나 기본소득 인정 못해.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이재명 오히려 포퓰리즘 아니야. 포퓰리즘보다 정확하게 실용주의 노선과 정책을 내고 논쟁을 하자. 남북 문제 문재인한테 윤석열한테 막혀 있다면 너 도대체 한 게 뭐 있노? 북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중국하고 쎄쎄 왜 했느냐? 그럼 발언 진위를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해서 대외관계든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든 이런 걸 논쟁을 끌고 가는 방식이면 오히려 저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더 튼튼해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야 이 주문 받아 통합과 화합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지금 거론되는 그 인물들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귀한 바가 그렇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정말로 오늘도 오후에 나가서 집회하는 그 시민들보다 더 귀한 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의도를 얘기해 보자고요. 나라라 두더지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어제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꿈도 못 꾸겠고, 그럼 뭐 당권 이런 거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포석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지분.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0.73%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아직 경고하지 않아. 우리들의 지원 사격이 없으면 너 확실하게 대통령 될 수 없어. 우리들을 챙겨. 사실은 그 밑바닥에 이런 말이 좀 전 들어가 있다.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해방노면 너는 낙선일 수도 있어도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분을 요구한다면 진심으로 저 같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윤석열 심판하고 탄핵 이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탄핵과 수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말로 제대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다. 바로 정권 교체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민주당 제대로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워딩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지분의 요구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지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비공개해서 자 이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있지만 이런 분들도 우리 민주주의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성공에 기여한 분들 있으니 꼭 좀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못 알아듣습니까? 왜 이것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뻔히 아는데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분 여부가 아니라 다른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둔다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다른 상황이 뭔데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공선법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혼란이 와서 갑자기 후단협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후단협이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안 돼. 사람 바꿔라고 했던 그 민주당이라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있는 정말로 반민주 세력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오바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유죄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때는 다 이재명을 도와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흔들리더라도 이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데 야 이제 어떻게 하노? 떨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대타 없어? 있어? 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3개월 시한이 있으니까 더 빨리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라는 주장을 국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주장을 하면서 흔들어댈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느냐. 결론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되고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보수 언론이 열심히 이 사람들의 확성기가 되어준다든지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은 나쁘다, 이재명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 어디서든지 간에 이제 인용이 돼서 써주는 것처럼. 여태까지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네,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누구라도 몸값이 하잖아요.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서글프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정기현 대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건 너무 저열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고 누구 어디 대한민국 간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람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못됐다, 너무 나쁘다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가다가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피님, 신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자, 이 논쟁을 우리가 이제 좀 하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것이 논쟁으로 정리되고 국민들이 또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더 심한 혼란이 왔을 때 이것이 요소가 되어서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요. 불을 확 지르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야,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 없어. 이재명이 왜 대통령 돼야 돼?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민주당한테 맡겨봐. 다 엉터리고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2개를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에 대한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에 편성하는 자가 누구냐? 국힘은 원래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봐라 이재명 그런 거 아니야. 대장동에 돈 먹은 거 확실하지. 수천억씩 갈라 나눴다고 하더라. 라는 방식으로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또 할까? 우리가 뭐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짚어봐요. 만약에 뭐 최대치를 생각해 보면 뭐 후보 교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뭐 김경순 당권 뭐 김부겸 서울시장 후보 이런 거를 요구할 텐데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아니 그걸 하지 말자고 시스템 공천을 했던 아니 그러니까 것이고. 시스템 공천도 그렇고 경선에서 돼요? 와 노영희님 냉철과 이성적 판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앤님.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주관적 방향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열심히 그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도록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없으라고 하면 당에서 책임 정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스템 공천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되어서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자 다음에 서울시장은 노영희야.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은 뭐 김계똥이야. 이거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냐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럼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막연하게 통합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최소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섭섭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이인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날 것이냐 자 이런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나중에 누가 이기고 지든 관계없이 자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이미 저는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함이 있다고 치면 그것과 그것의 크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과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100번이라도 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진짜 IMF보다 더 심한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댓글이든 어디든 다 죽으려고 하는데 네. 누구 때문에 일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누가 통화를 하니까 진짜 윤석열 잘못 뽑아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망쳤다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출이 이렇게 해서 역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경기가 침체된 나라가 어디 다 윤석열 때문이지. 어떻게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 때문에 아니면 국제시장의 환경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책 잘못 쓰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처방 못 내놓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을 욕을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마지막에 한두 마디 하면 되죠. 이야기 들리지 않아요. 윤석열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알고 있을 때 더 크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는 지도자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경제가 이럴 때 뭐 어쩌고 그런 면에서 설득력 있는 얘기는 잘 안 들리. 좀 작은 정치인이 되셨나? 왜 이러지? 네.
그러니까 일단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임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존경했고 되게 잘 되기를 바랬고 그분이 개인적인 욕심 같은 걸 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지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씨를 대통령이 되게 하는 초석을 깔아주고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뭔가 역할을 해줬어야 될 때 적시적소에 제대로 된 발언을 안 해준 거, 또 내지는 좀 방향을 안 잡아준 거 이런 거는 제가 되게 의아하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그런 친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낙연 전 대표나 이낙연 씨 측에서 그 당시 대선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에서 이제 싸울 때 그때 오히려 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회방 놓고 힘들게 하고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중을 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대통령으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또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김한교 의원이 이제 그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윤석열 이 때문에 사실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대선에서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된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게 박재홍의 CBS 한판 승부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인터뷰가 된 게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더더군다나 될 사람을 밀어주고 일치 단결해가지고 뭔가 합심을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겠느냐 이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한규 의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당신에게 쓴소리하는 거 그냥 참아 넘기고 뭐 경쟁하는 거 그냥 받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그거는 저는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처지하고도 사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정말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은 좀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좀 따져보고 본인들이 정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 스피커가 약한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만약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본인도 굉장히 발언의 신중을 기하겠죠.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유 작가 같은 분이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장려되고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무조건 박수치고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하면 이재명과 맞붙어 된 사람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서 사과해라 섭섭한 사람이 있다.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정말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검증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의도도 불손하고 또 실제 내용도 빈약한 데다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자체가 너무 하지하책이라는 것.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동참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 이면의 진실이 뭐냐. 그거 솔직히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당을 떠났기 때문에 자 당을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거 좀 지명을 해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한번 가봐요. 그러면 오늘 김경수 씨가 했던 페이스북 게시글은 뭐 다양성, 포용성으로 하나 되는 길, 이기는 길로 가자. 추상적 얘기니까 그런데 지난번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게 오늘보단 구체적인데 방금 정계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노무현을 모욕하거나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 이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게 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뭐를- 떠난 분들을 내가 그러면 이거는 제 내피션입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해 볼게요.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은 당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고 2022년 당에 이후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당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 이낙연, 조홍천 의원 당에 다 계셨잖아요. 박영선 의원 뭐 비서실장 이름도 오고 갔지만 자 박영선 의원, 양정철 전민주 연구원장, 임종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 이런 분들이 쭉 떠오릅니다. 그 외에는 국회의원 했던 분들 쭉 있을 테고 자 이분들한테 이재명이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키는 그래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뭐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언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럼 경쟁해가지고 싸워보자. 그럼 본인들이 무슨 능력을 보여줬느냐. 본인들이 그럼 국정을 운영해 봤을 때 청와대 그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나 인사 관련해서 무슨 일을 사실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그때 제일 열받았던 게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인사 문제가 제일 세계의 그 아킬레스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거는 뭐 다 차치하고라도 그 세 가지가 제일 나빴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이 대권이 넘어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해.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본인들이 무슨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요. 아무도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보여준 다양성, 거는 포용성으로 그러니까 하나 그런 되는 말 길을 같지 않은 보여주는데. 말 같지 않은 그만하고 네.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네들 다시 뽑아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짜로 무슨 능력을 그럼 보여달라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망쳐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망쳐놓은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옛날에 그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멍석을 깔아줬을 때도 전혀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 밀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또 분탕질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너 내려와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또 붙들고 또 막 내려 끌고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혹은 그들보다 더 저열하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유가 도대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지 이분들이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분탕질을 일으키고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알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얘기하는 게 맞는 네, 차라리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희 유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단문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는데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 보석이든 뭐든, 뭐 무죄든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제로. 없다. 전혀 없다. 영. 제로. 내란죄가 네. 어떻게 예. 구속이 됩니까? 영이죠.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 윤석열이 탄핵 심판 뭐 아마 이번 달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직에 대한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0%. 나는 마이너스 100%로 봐요.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예,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그럼 윤석열 씨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 지금 악행들이 지금 저는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드러날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말씀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라던가 그다음에 법을 조금 바꾸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사실 그 이유는 모른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씁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면해 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또 나중에라도 뭐 5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라도 나중에 뭐 저쪽 보수 정권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또 뭐 정권을 잡았다고 치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또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기환 대표의 말이 맞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 그건 제가 함부로 장담할 수가 네. 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사면제도나 아니면은 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정확하게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가 좀 전제가 돼야 자 돼요. 보수 정권이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자 윤석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이 모르죠. 현실 정치가 얼마나 어렵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언제 사면 됐냐면 97년 12월 대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예. 누가 했냐? YS가 했어요. 예. 김영삼. 제가 YS의 육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육성을 들은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YS DJ 때 다 그 강요로 있었던 우리 사회 원로신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난처할 테니까 내가 사면 문제를 껴안고 가겠다. 요거 내가 먹겠다. 그러니 그렇죠. 차기 대통령하고 나하고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의도였다고 본인이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꿈틀꿈틀 될 수 있으니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확한 입장이잖아요. 사면은 없다 내라는. 그거는 좋고 그러면 5년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5년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걱정이 있으니 법률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런 게 또 우리의 숙제일 것 같네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사면을 없애자는 것도 네, 이제 법률 논의를 안식으로.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불소급이니까 그것은 뭐 안 될 테고요. 소급 적용도 할 수 있습니까? 소급도 할 수 있어요. 네, 만들 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로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김건희도 예외 없이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돌아온다거나 정권이 다시 국힘 쪽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죽거나 해외로 도망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내란이 그 계엄 해제 요구 때문에 하여튼 빨리 종식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착오하거나 하는 게 있지만 문득 잠자코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또 윤석열이 의도한 바대로 결과가 됐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방송 못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사람들 끌고 가지고 그 비원 벙커에 넣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적군들을 거기 수용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끌고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대충 몇 명쯤 나왔습니까? 이름으로 지금 그런 한동훈도 있었고 이재명 그다음 우원식도 있었고 열 몇 명 나왔었죠. 김어준도 있었고 14명 이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14명이 아니고 한 500명 정도 됐다.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면 노희 변호사도 그 이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1차가 아니라 그다음에 2차, 3차 가겠죠. 그것이 만약 작성이 됐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리정돈해 놓은 파일이 만약 있다면 아 이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갑자기 불안하네. 아니, 아니, 당연히 있다면-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정도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아야 되니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취재하고 있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대상에 들어간 인물들이 적시가 돼 있는 정언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정권을 못 잡거나 윤석열이 돌아오잖아요. 100% 100% 지금 아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람을 구금해서 전쟁 때 일어나는 적군의 수개를 잡아넣는 공간에 넣어서 저거를 총살할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 집단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또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네. 그런데 지금 상황 정리를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를 100분의 1 정도 확률이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사전에 예방과 조치를 해야 하느냐?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예방과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하는 것은 링 위에 올라서 싸울 때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이 쓰러질 걸 대비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기기 위한 대비책을 만드는 부분.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10,000분의 1이라도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알겠습니다. 이재희 유님이 슈퍼챗을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왜 지난번 보낸 거 메시지 안 읽냐 이렇게. 네, 제가 사유를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 편성 고맙습니다. 문재인 퇴임 시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한 번 더 할까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정권 빼앗긴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고 현실 인식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의 편에 서서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습니다라는 걸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진행상 슈퍼챗에 나와 있는 걸 다 읽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재유님, 네, 더불어 노영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계환 대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어쨌든 내가 무슨 정권이 됐든 내가 조금 여기서 뭔가 이름을 알리고 내가 뭔가 조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뭔가 조금 뭐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걸 제가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오히려 붐업을 시키고 경쟁을 좀 시키기 위해서 뭐 경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민주당의 확장성, 중도 확장성 같은 걸 노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좀 봅니다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탄질 해가지고 뭐 보수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씨 같은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나중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코 다칠 잘못된 생각이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신들 차려라.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근데 것 그 같아요. 사람은 제가 아는 그 기획자는 그런 거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원래 정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더 좋게 하거나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권력 획득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인생사라는 게 원래 이판사판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인데 아유, 그럼 이기는 너무 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변에도. 그러면 그들이 지금 다시 기획을 해서 이재명 흔들 수 있다. 어떻게 흔들까? 뭔가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루하루 사이에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정말로 사전에 예고 없이 뭐가 되었다? 그러면 대선 캠프는 지금 왜 차리고 있어요? 이재명은 대선 캠프 안 차리는데 왜 민주당에 있는 후보 중에서 대선 캠프 차리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좋았어. 정말로 논쟁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냥 거꾸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오하거나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가 다시 뭘 해보자. 그래서 당위적으로 그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평가보다는 네.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하듯이 논쟁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캠프를 차리고 있는 인사가 있다. 야권 잠룡들 지금 대선 후보 차리고 있다고 나와요. 캠프가요?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 누가 있습니까? 이렇다면? 뭐 그것도 제가 이제 말 뭐 못합니까? 직접 기사에 못 나왔어요. 들었던 와. 이야기인데 이제 네. 이름은 기사에도 실명으로 나왔죠. 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민주당의 이제 잠룡들이 뭐 캠프를 차렸다 누가 주도한다 이런 이르면 이야기는 다음 달에 캠프 만든다. 누구요? 예. 아니 이르면 다음 달에 예. 캠프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 사람들이 많이 달이라는 있죠. 게 어제 그러니까 이전이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가 다음 달에 대선 캠프 만든다는 다음 거예요. 달이라는 게 2월에요? 2월 달. 그 이번 달에 네, 네, 네. 2월 1일이니까 와 놀랍네요. 뭐 박영진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김동연 지사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캠프 차리는 거는 뭐 얼마든지 차릴 수 있고 또 정치인이 기회가 왔는데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 당연한 뭐 거예요. 장돌뱅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처럼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어떤 주제와 논쟁을 가지고 하느냐. 국힘의 주제와 이슈, 민주당에서 다뤄야 할 이슈와 저는 주제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전제는 윤석열에 대한 정말로 가혹한 또는 철저한 분석과 비판, 그 위에 민주당이 어떻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는 그 논쟁의 주제들을 가져와서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야죠. 지금 하세요. 네. 지금부터 합니까? 네. 가능합니까? 예, 시간이 예. 다 돼서 네, 좋습니다. 그럼 하여튼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나올 가능성 제로, 탄핵 인용 안 될 가능성 제로. 그럼 대선이 열릴 가능성 100%.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입장을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입장하게 되나요?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으로 보면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은 뭐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박용진도 나온다 그러고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낙연 같은 사람도 이번에 움직입니까?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선수가 입장을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간단히 보세요?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제3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게임이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이 오면 제3의 후보론이 국힘 쪽에서 나오겠지만 그것은 지금 뭐 이창용, 최상목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제3 후보는 없을 것이고 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경쟁을 해서 할 것이다. 제가 어저께 또 말씀하시고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인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선에서 진다? 그렇고 나면 그게 회복이 되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 들어가는 것을 혹은 그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복구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든다? 다 계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들이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돈의 문제로 보면 그렇고 이제 지금 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이재명과 붙었을 때 다 질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참 면면이 그래도 국힘 쪽에는 뛸 선수가 자진해서 엄청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급부상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김문수 장관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방송에서 네. 이야기하고 실제로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 김문수 그래요? 장관 쪽에 가까운 분이 약을 먹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먹는 것이지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관계자로부터 두 군데서 들었던 것을 그분한테 해명을 하면서 방송할 때 김문수 지사가 약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정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민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를 방송할 때 폄훼하지 마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약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을 뭐 나이 들어서 드시는데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좀 수정을 하는데 어쨌든 국힘 쪽에서는 단단하게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최소 5명은 넘는다. 네. 저는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사실은. 예. 아니 둘 다 궁금해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좀 낯설어서.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이제 뭐 출마하겠다고 나오겠다는 결심하라고 겁니까? 저런 정책 발언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김부겸 의원도 전 총리도 나오겠다고 지금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 나오기가 쉽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소한 2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김동연 지사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건데 이제 경선 규칙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확실한 2등의 위치에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는 최소한 지지율이 5%가 넘어서야 하는데 여기서 5%라는 것은 당내 지지율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레이스를 해보려면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쫙 좌판 깔았을 때. 때한 그러니까 1, 2를 가지고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민주당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크게 3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보다는 작은 5%는 안티 이재명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오히려 쌍욕들을 각오하고 전술적으로 저렇게 던져버려야 된다. 야, 이제 요게 아까 있어 땡땡땡 전략가가 주로 쓰는 그러면 방식이다. 되게 무서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재명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김경수 쪽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해서 김경수를 키워주자라는 신호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네. 뭐 역선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구점 지금 현재 뭔가 딱 포인트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저런 욕들을 먹을 만한 얘기를 하는데도 논란만 일어나면 무조건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정통한 제가 평론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사면해줄 때 윤석열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당연히 좋습니다. 흔쾌히 당연히 동의했고 그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이 타임에 와가지고 일부러 사면시키는 거다. 이재명 대항마를 키우려고 그런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 경쟁이나 뭐 선의 경쟁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환영이고 좋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전제를 깔렸었던 건데 만약에 그런 선의를 악용해서 정말로 비열하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용도로 이번에 선거에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거든요, 진짜로. 옳지 않은데 100% 동의. 그런데 경계를 하자는 것은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선 시작했어요. 자,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것을 부각시킬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그대로 리바이벌 되면 효과가 별로겠지. 새로운 이야기가 딱 나와가지고 옛날에 무엇인데라고 딱 논쟁을 붙여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명들이 결집을 해서 한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논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폭넓고 강력한 지지층에서 분열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결집을 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여기에 편성하면 폭발력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중앙일보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토요판 거기는 일요 뭐라고 썬데이 중앙이라고 그러는데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노무현 대통령 관심이 있어 꾸준히 읽는데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재명 깔려고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살포해서 뭐 경기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재명 표 정책이란 걸 노무현 이름으로 까는.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졌으니까 했던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재료가 많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나름 정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교함의 뒤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지금 기획자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이렇든 저렇든 뭔가 돌파구 또는 탈출구 대충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점점으로 볼 때는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연결해서 선으로 볼 때는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저는 움직인다고 보죠.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김경수와 사전에 뭐 의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충분히 읽어내면서 통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결국 외부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과 좀 이 대책점에서 뭔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할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게 참 흥미진진한 게 어차피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니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그게 뭐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측면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이 뭐 여태까지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서도 또 오는 국면도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고사리님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좋은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정책 하나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두 가지씩만 좀 보태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제 진짜 집권 전략 또는 집권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걸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 생각보다 충분히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 수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를 이미 실험도 했고 경험도 있고 축적된 지식도 노하우도 있다. 제일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국회의원이 저하고 점심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재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천운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갈렸던 적이 많았다. 최근에. 재선 국회의원에 도지사를 했고 기초단체장을 했던 이것이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정치력을 엄청나게 키워놨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해도 된다. 생각보다 잘할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뒷받침을 잘해서 잘 하는 것보다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지금 집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마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윤석열의 재판이 되거나 이전 민주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안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 본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기초 광역을 다 뭐 했으니까. 작든 크든 간에 이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재정이 튼튼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고 재정이 정말로 없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또 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좌쪽으로 클릭되어 있다가 지금 너무 우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무조건 중도 확장성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념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온다고 쳐서 뭐 대통령이 됐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하고 뭐 10년 뭐 100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되고 다른 당에서도 똑같이 대선 후보감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먹고 있을지언정 다음에 또 대선 후보로 못 나오라는 법이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분들을 또 안 밀어주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정지어서 말할 필요도 전혀 없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저열함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두 번째, 실제 그런 저열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정말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느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누구를 사실 오늘 제가 우창희 평론가하고 친하다고 해서 제가 10년 후에도 오창희하고 친할 건지 아닌지 몰라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변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변수도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3개월 후에 혹은 뭐 2개월 후에 있을 그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그 당시에서 최선일 것이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발 해야 될 것은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정치 지도자감으로 꽝이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고 그거 플러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100% 맞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이 만들어오는 그 덫이나 함정에 계속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덫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올가매는데 쓰지 말자. 이 정도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말이 능력이네요. 능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국민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특히 한마디 붙인다면 검증된 능력이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이다. 네. 네. 특히 껍데기 보고 스타일 보고 저 사람 잘생겨서 못생겨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런 그러니까요. 거. 네, 네. 그걸 이미지 가지고 정치가 지금 가서 가면 안 돼요. 공격해가지고 공격이 먹히면 내가 이기는 거고 공격이 안 먹히면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쌍팔년도식의 고무신 선거처럼 하려고 하는 것. 이제 국민들이 가려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무신 선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부정선거하면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정당에서는 고무신을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고무신 선거. 아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저녁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정말 열심히 알찬 방송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고요. 한우 회식하면 경성하는 거 아시죠?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에 있습니다. 최대 5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뭐 이곳에서 회식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번 설 명절에 경성 한우에서 그 한우를 주변에 선물을 했거든요. 스픽스 쇼핑몰 밑에 가시면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고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저도 부탁말 좀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13,000분이 방송 우리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요즘 구독자 좀
쭉 늘어나다가 조금 덜 늘어나는 것 아, 같아서 늘어나는 속도가. 예, 네. 염치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스픽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7만 명에서 오늘 저녁에 128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요. 130만, 15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픽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 주변에 꼭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